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억순입니다. 오늘은 4장 혈류, 지혈, 면역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염증에 대해서 했어요. 염증, 급성염증, 만성염증. 염증이 뭐냐? 방어라고 했죠. 방어. 이게 국소적인지 전신적인 건지 한번 알아보자. 국소적인 거는 엉덩이의 종기, 발적, 열감, 부종, 통증, 잘 못 걷는 운동 뭐 이렇게 기능 상실까지. 전신적인 건 편도염 생각하랬죠. 처음에는 편도염 뭐 목만 따끔거리다가 압세스가 생긴다든지 하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전신적인 피버가 뜨고 뭐 CRP라든지 ESR 올라가면 항생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염증에서는 결국은 이제 인지를 해야 되죠. 레코그니션 하면 침입자 인지는 세포에서 하고 혈관 반응이죠. 히스타민 같은 거 나와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많아지지만 속도는 떨어지고 점성도 증가하고 그래서 내피세포가 떨어지면서 수축 탈락되면서 백혈구가 가죠. 백혈구는 구르다가 그 마지네이션이라고 하죠. 마이지네이션, 롤링, 어디션 돼갖고 그 사이로 케모탁시스에 의해서 빠져나와서 인식하고 섭취하고 소화시켜서 해결된다. 그래서 염증 물질,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었고 만성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결핵균하고 T 림프구하고 대식세포하고 완전 뭔가 그래뉼로마라고 해서 떡을 만든다고 했죠. 덩어리처럼 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만성염증이든 급성염증이든 회복되든지 재생되든지 아니면 스카가 남든지 급성염증은 스카가 남든지 아니면 만성염증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조직 재생에는 뭐 재생과 흉터, 수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혈류와 지혈 그리고 면역을 할 건데 양이 좀 많습니다. 한 20분 내로 이 혈류하고 지혈하고 끝내버리고 뒤쪽에 면역을 또 한 20몇 분 동안 끝내버린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하는 것들은 책을 조금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만 딱딱딱 찝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심혈관계 질환이 세상에 1917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정도 되겠죠? 약 20% 정도가 혈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다. 여러분 요 표 있죠? 뭐 제일 넘버 원은 어쨌든 암입니다. 암이 한 30%쯤 되고 심장질환, 혈관질환 이것도 거의 혈관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20% 되고 요즘 문제되는 뭐 자살 이런 것도 꽤 있긴 하지만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이 혈류를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혈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건 해부학 생리학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병리학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체액이 많아지는 부종과 삼출 그리고 혈액이 많아지는 충혈과 울혈 그 다음에 쇼크 뭐 이런 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혈액은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해 준다. 국물과 건더기가 있다. 국물은 이제 혈장이라고 했었고 건더기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국물 안에는 물이 대부분이고 뭐 혈장 단백질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유형 용적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적혈구 관련된 거라서 뭐 헤마토크릿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혈액의 기능은 운반이죠. 첫 번째는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준다. 대사와 관련된 물질들도 운반해준다. 두 번째는 조절입니다. 체온이나 폐하, 혈압 같은 것도 조절하죠. 체액량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간다. 왜? 심장은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등신 같아서 체액량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어도 있죠. 백혈구 얘기입니다. 백혈구에 여러 가지 항원은 침입자입니다. 발견되면 백혈구들이 항체를 준비하고 있다가 공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백혈구 중에서도 중성구 그 다음에 뭐 단핵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염이 있을 때 염증을 일으키고 해결하는 역할을 그런 방어를 한다는 거죠. 혈장은 이제 알부민과 글로불린 그다음 피브리노겐 그리고 철을 옮기는 트랜스페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알부민이 좀 제일 중요하죠. 이건 삼투압과 또 연관이 조금 있기 때문에 혈장에는 단백질이 좀 중요하다. 하지만 제일 많은 거는 물이죠, 물. 그 다음에 적혈구의 생애도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대변 색깔이 누리끼리 한 거는 빌리루빈이라고 했죠. 거의 대부분의 요 적혈구하고 관련된 게 빌리루빈이고 이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져서 얼굴에 침착되고
이게 컨정티바하고 공막 이런 데 노랗게 되는 거, 황달이라고 했죠. 전디스 같은 것도 다 이런 연유, 적혈구와 연관이 있다. 뭐 적혈구는 120일 산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뭐 트럭이 산소를 옮길 때 발통을 빼서 재활용하고 엔진 오일은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생리학 때 많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백혈구는 종류가 과립구와 무과립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단핵구, 그다음에 림프구, 그다음에 호중구, 호상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쭉 책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면역 세포의 특징들 한번 보시고 제일 많은 놈은 누구랬죠? 중성구가 가장 많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셀딥이라고 하죠. 백혈구 수치가 딱 나오고 그 밑에 이제 뭐 중성구 뭐 쭉 나오면 막 저희들은 이제 뉴트로필 수치를 가장 먼저 보죠. 그러니까 WBC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뉴트로필이 올라가 있으면 아 이게 좀 시작됐구나라고 이제 임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만성염증에 급성염증에는 요놈 호중구가 관여를 많이 하고 만성염증에는 단핵구, 림프구, 뭐 대식, 형질 이런 것들이 좀 관여를 한다. 지난 시간 슬라이드 한번 들고 와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인데 혈소판은 이제 그 혈관이 터졌을 때 모여갖고 딱지를 만들고 마개를 형성하고 피떡을 만들고 이런 역할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면역세포와 매개자의 역할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최근에는 혈소판이 핫해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내피세포에서 혈소판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지만 이렇게 일단 열리고 나면 이 안쪽에 있던 콜라겐 같은 것들이 혈소판을 불러들이죠. 혈소판 오세요 이러면 이 혈소판들이 또 다른 혈소판을 불러들이고 여기서 이제 응고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임상적으로 아까도 언뜻 처음에 시작할 때 두 가지를 했죠. 체액이 찬다. 체액은 국물이 찬다. 몸에 물이 찬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부종과 삼출, 이데마와 이퓨전이고 피가 찬다. 피가 찼다? 이거는 뭐 충혈과 우혈 이렇게 됩니다. 하이퍼리미아, 그 다음에 컨제스천 뭐 이런 거 되거든요. 뒤쪽에 또 볼게요. 그래서 부종과 삼출 있는데 이디마, 이퓨전 차이는 이디마는 세포 사이에 신체 조직 사이에 세포 사이, 조직 사이 거기에 물이 차는 거고 삼출, 이퓨전 하는 거는 공간에 차는 겁니다. 복강이나 흉강에.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부종은 붓는 거, 땡땡땡 붓는 거. 그 다음에 삼출은 물이 찬 거. 찼다? 찬다? 뭐 하여튼 공간에 있다. 그래서 원인은 크게 네 가지인데 이것도 생리학 때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관 정수압이라고 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죠. 밀어내는 힘과 바깥쪽에 조직에 있는 혈장 삼투압 사이의 관계가 동맥에서는 좀 밀어내고 정맥에서는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평행이 맞아야 물이 안 차는데 혈관 정수압이 늘어나면 왜 늘어나냐? 막혀 있으면 늘어나죠. 안 막혀 있고 그냥 편안하게 쭉 통과하면은 혈관 정수압은 괜찮은데 중간에 뭐 DVT, 딥베인 트롬보시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심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혈액이 돌아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압이 높아지면서 물이 차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혈장 삼투압, 특히 간이 안 좋아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또 복수 차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요거 이제 생리학 7장 심혈관 생리 두 번째에서 갖고 온 슬라이드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동맥에서는 정수압이 크고 삼투압이 작아서 여과가 되지만 정맥 쪽으로 넘어가면 삼투압이 조금 더 커지죠. 정수압은 작아지죠. 그래서 다시 흡수가 되죠. 그래서 물질을 주고 받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맥이 크게 막혀 있다면 이놈이 높아지니까 총 여과가 더 많아지는 거고 삼투압도 낮아지게 되면 안 들어가죠 물이. 그러니까 밖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콩팥 관련해서 나트륨은 항상 물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과 물의 저류가 있으면 짜온 거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부종과 삼출, 몸의 체액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또 림프관 폐쇄되면 이것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딥베인 트롬보시스, 큰 정맥이 막혀 있으면 이렇게 다리가 붓게 되는 겁니다. 또 이놈은 이제 알부민이 좀 줄어들었겠죠. LC, 소위 말해서 그 간경화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 딱딱하니까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간 포탈 베인 쪽으로. 그렇다 보니까 정수압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삼투압도 낮아지겠죠. 알부민 수치가 낮으니까. 네, 그래서 물이 차는 겁니다. 복수에 차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 수술하고 나면 림프관 폐쇄에 의해 갖고 왼손이 엄청나게 부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 부종, 이거는 함요 부종이라고 티비아의 피팅 이데마, 프리티비알 피팅 이데마. 우리 그 티비아라고 촛대뼈죠. 일반 쉽게 얘기하면 촛대뼈 싹 눌러보면 금방 탁 올라와야 되는데 눌러놔놓으면 계속 눌려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신 부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콩팥이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소 부종에는 이제 뭐 폐 부종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염증성 부종. 그 다음에 체강, 캐비티 안에 있는 거는 복강에 찬다, 복수, 사이티스라고 하죠. 흉수, pulmonary effusion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장과 콩팥, 이거하고 좀 영향이 많죠. 심장과 콩팥에 문제가 있다. 모세혈관 정수압이 증가한다. 신장의 관류, 콩팥의 관류가 떨어지면 나트륨과 물이 저류돼. 그러니까 결국 혈액량이 증가한다. 부종이 된다. 영양이 부족하다. 간이 좋지 않다. 알부민이 떨어진다. 그럼 뭐죠? 삼투압이 떨어진다. 그래서 감소하면 부종이 생긴다. 뭐 이렇게 한번 눈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국소적으로 폐 부종이 있는 거예요. 여기 폐 부종이 있는 거는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풀모너리 이디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거는 CP 앵글이 이거 블런팅 돼 있죠. 이것도 아마 소라코센테시스라고 물 뽑아보면 이거 거의 한 300, 400, 거의 한 500 정도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채강, 플루랄 캐비티에 물이 찬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체액이 찬댔죠. 근데 뒤에 거, 이거는 피가 차는 겁니다. 충혈과 우렬, 하이퍼레미아, 그리고 컨제스천. 하이퍼레미아는 동맥이 확장되는 거죠. 피가 차서 늘어나는 거. 우렬은 정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거로 문맥 고혈압과 L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맥 고혈압은 포탈 하이퍼텐전이라고 간 경화가 있으면 우리 소화기관 쪽에 있던 많은 것들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면 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포탈 베인으로. 그래서 간을 먹여 살리는 혈관 두 개가 있댔죠. 간동맥과 포탈 베인. 간동맥은 25%, 포탈 베인은 75%. 그러니까 혈액이 간으로 확 와서 IVC를 통해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간이 딱딱해져 있으니까 압력이 걸리죠. 그러니까 고혈압처럼. 이거는 문맥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경변 LC가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혈액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정맥 쪽이, 식도 정맥이 막 늘어날 수 있어요. 또 배 쪽으로 카프 메두사라고 해서 배꼽 주위의 혈관이 막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장도 커질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복수도 찰 수 있고, 그래서 충혈과 우렬 같은 것도 문맥 고혈압에 있을 수 있고, 또 간경변 자체로만 하더라도 알부민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물도 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이 안 좋으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죠. 자, 간단히 쇼크에 대해서도 이제 혈류역학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샥이라고 하면 정의가 세포 내에 저산소증이다. 저산소증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봤느냐? 셀 인저리 할 때 저산소증이 있으면 ATP가 맛이 가고, ATP가 안 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맛이 가고, 단백질이 어떻게 되고 해서 문제가 된다. 결국은 세포의 순환계 이상에 의해서 저산소증, 피가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안 가느냐, 혈압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산소 공급 안 되면 ATP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항상성 유지가 힘들다. 혈압이 떨어지는 네 가지, 혈압이 떨어져서 산소가 안 가는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심장이 맛이 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심장병 때문에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두 번째는 저혈량 쇼크, 저혈량 쏟아냈다, 출혈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양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얘기죠. 폐혈성 샥은 뭐냐? 이게 혈액 안에 균이 떠다니는 겁니다. 쇼크, 폐혈성 쇼크. 이거 골치 아프죠. 병원에서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신경성 쇼크. 그러니까 마취제를 쓴다든가 척추 손상에 의해서 혈관 확장 때문에 혈압이 낮아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스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폐혈증에 대해서 임상적 용어 정리도 제가 한번 해놨는데 박스 6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번, 4번 되겠죠. 3번은 뭐냐? 전신염증 반응 증후군,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이라고 해서 SIRS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요 몇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만족할 때 SIRS, 전신염증 반응 증후군,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열이 난다, 혹은 떨어져 있다, 과호흡한다, 심박동수가 빠르다, 백혈구가 올라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인발부 돼 있고, 혈액 검사에서 세균이 자란다, 이러면 이걸 sepsis라고 합니다. 이거 폐혈증. 이거 바깥 폐자로 돼 있는데 인지하기로는 안폐자, 폐가 상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왜? 세균이 떠다니니까. 세균이 떠다니면 이 산소도 소모가 되고 영양물질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하이폭시아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septic shock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비진행 단계는 이건 돌아오는 거고, 진행 단계는 광범위하게 조직 내 저산소쪽이 지금 있다는 거고, 회복 불능은 이제 안녕히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갈 길이 먼데 시간은 바쁘고 교재 참고하셔갖고 또 하나 더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핵심만 찍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혈과 출혈, 혈전, 색전. 여기서는 혈전, 색전 경색을 조금 주안점으로 볼 겁니다. 자, 지혈이라고 하면 도로에 손상이 생겨서 피딱지로 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혈관이 수축하고 혈소판이 응집하고 혈액 응고가 오는데 인플라메이션하고 또 비교해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자, 출혈이 있을 때는 막아줘야 되니까 혈관이 수축합니다. 근데 염증은 혈관이 늘어나고 혈류량도 많아지고 속도가 느려져야 백혈구가 와서 해결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그거는 염증은 백혈구가 하는 일들. 요 지혈은 누가 한다? 혈소판이 한다. 혈장 안에 있던 응고인자들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혈관이 수축되고 혈소판이 붙고 그 다음에 응고 과정, 뭐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그 다음에 이제 커먼 패스웨이라고 하는 방법들로 혈관이 굳죠. 그래서 이건 다 생리학 때 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항응고제도 아마 그 생리학 쪽에 잘 돼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못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여기 보시면 뭐 프로스타글란딘도 관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빅스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도 블로킹하고, 여기 보시면 피브리노겐하고 뭐 GP2B3A 같은 이런 응고인자 관련된 것도 두 개를 같이 컨트롤한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한 일주일 끊어야 되죠. 수술하기 전에. 플라빅스는 한 3, 4일 정도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심장 수술에서 밸브를 넣어놨다든가 스텐트를 넣었다든가 어쨌든 혈액이 조금 응고가 잘 안 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면 와파린과 헤파린을 쓸 수 있죠. 헤파린은 IV, 그러니까 정맥 제제로 줄 수 있기 때문에 APTT를 팔로우하면서 헤파린을 주다가, 와파린은 피오 약이죠. 이거는 PT를 팔로우하면서 INR이라고 있습니다. 그 놈을 팔로우하면서 조절할 수 있다. 이게 피 검사하고 잘 적어놨으니까 아마 생리학과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출혈 장애라고 하는 거는 너무 피가 많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혈소판이 이상이 있다거나 응고인자가 문제가 있다거나 혈관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출혈 장애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물어보면 됩니다. 피가 많이 나. 왜 나나? 첫 번째, 혈관이 째졌느냐? 또 하나, 응고가 문제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출혈이 동반되는 혈관 파열은 뭐 뇌동맥류, 그 다음에 에오틱 다이섹션,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혈변 형성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선천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죠. 유전병,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먹었는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혈우병 뭐 이런 것도 피가 많이 나는 출혈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머리가 혈관이 터졌네요. 이거는 이제 대장 점막의 점상 출혈, 요거는 이제 눈 밑에 반상 출혈 이런 것들 되겠죠. 병원에서는 이제 DIC라고 해서 전신의 미세 혈관에 마치 씨 뿌리듯이 이거를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응고인자들을 다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언제 오느냐? sepsis, 아까 얘기했는 열 많이 나고 백혈구 올라가고 피검사 보니까 혈액 중에 균이 막 떠다니는 이 폐혈증을 동반하는 감염병, 쇼키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septic shock이 일어나면 이 응고인자가 다량 소비돼 버리기 때문에 조그만 시술에도 출혈 때문에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전인데요. 혈전과 색전, 이 두 가지 구분 잘 해야 됩니다. 혈전 트롬부스는 혈액이 응고가 돼 있다는 거고, 색전이라고 하는 엠볼리즘은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전은 혈관 내에 혈액이 응고됐다. 혈관 두 개잖아요.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혈관 변화가 있느냐, 혈류 변화가 있느냐, 혈액의 성상 변화가 있느냐. 비루의 아저씨 또 출연하셨네요. 그죠? 피가 굳으면 혈관 내에 피가 굳는데 뭐 때문에 굳느냐? 혈관에 내피 손상이나 염증이 있으면 굳을 수 있어요. 또 비행기를 오래 타서 앉아 있다거나 침상 생활 오래 한다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굳을 수 있어요. 또 혈액의 성상 변화, 여러 가지 유전적 후천적인 변화에서 과다 응고가 있으면 또 혈액이 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자들 한번 원인 질환들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동맥에 있는 거는 내피세포 손상입니다. 이건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관상동맥 질환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맥혈전은 어떻게 생기죠? 보통 다리에 스테이시스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뭐 3P하고 5P 어쩌고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리에 생길 수 있습니다. 말단 정맥.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모럴 베인에 생긴 건데, 이게 뭐냐면 엄브렐라라고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그러니까 우심방으로 이 피딱지가 가지 말라고 설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정맥에 생기는 혈전. 그리고 운명은 이렇습니다. 더 커진다거나 색전, 막아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녹아서 없어진다거나 기질화된다거나 재관류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죠. 혈전은 트롬부스라고 하고 핏덩어리, 그냥 혈관 안에 생긴 핏덩어리. 색전은 떠다니다가 막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히고 나면 뭐가 생기죠? 경색이 생깁니다. 인팍션이 생깁니다. 자, 이제 색전증 하는데 대부분 피가 막힌 거고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맥색전 말고 보통은 그 혈관 막히는 거죠. 정맥색전, 동맥색전 이거는 막혔는데 여기 보시면 공기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양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맥성 색전증은 폐색전증, 이거 자주 봅니다. 이거 보통 허리 수술하고 한참 누워 있다가 풀머너리 엠볼리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리에 생겼던 피딱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라이트 에이트리움, 우심방으로 가서 라이트 벤트리클까지는 그냥 가거든요. 거기서 푹 잘라서 풀머너리 아테리, 그러니까 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핏덩어리가 막혀 있는 거죠. 이거죠. 라이트 풀머너리 아테리의 핏덩어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맥색전증은 보통 그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 생겨갖고 레프트 벤트리클 통해서 에올타를 통해서 막 떠다니게 되죠. 머리로도 가고 다리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머리로 가는 것들은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리로 가는 것들도 이게 이제 판미티알 아테리인데요. 아테리는 이렇게 혈관이 조금 통통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차여 있던 스롬부스를 빼주는 거죠. 그리고 뭐 공기색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cc 이상 큰 공기가 들어가야 공기가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압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킨스쿠버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한 5m 밑에서 조금 놀아줘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그렇게 한 3에서 5분 동안 놀아줘야 질소가 갑자기 올라올 때 압력 떨어지면서 질소 때문에 생기는 잠수병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방색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펠빅 본 프랙처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색전에는 뭐 양수라든지 세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경색은 결국은 허혈성, 이스케믹 네크로시스. 이스케믹 네크로시스는 피가 안 간다, 산소가 안 간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MI,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것도 다 이 경색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동맥 막혀 있는 백색, 그다음에 뭐 정맥이 막힌 적색, 그리고 폐혈성, 그러니까 세균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경색들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은 혈압이라는 게, 고혈압이 있으면 왜 문제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혈관,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놨어요. 근데
많이 먹고 짜게 먹고 체액량이 많아지면 심장에서 짜는 압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혈소판이나 응고인자들이 모여서 회복 단계를 거치지만 이런 놈들이 그 사이에 와류가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피딱지가 생기고 손상이 생기면서 점점 이 내강이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다가 결국은 막혔다. 막히는 자리가 동맥, 그것도 심장 동맥을 맞으면 심근경색이 되고 뇌혈관 동맥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쭉 질환과 병리적인 기반, 혈류 이런 것들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양이 좀 많죠. 그리고 말도 대단히 빨랐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하느니 조금 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교재 한번 잘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면역에 대해서 조금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